어린 왕 이윤이 쓰러진 그날 밤, 성희주는 왕실 안에 숨어있던 진짜 적이 자신을 노린 것이 아니라 이한대군을 왕으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교통사고 이후 왕실과 캐슬그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는데요. 겉으로는 어린 왕 이윤의 안전을 걱정하는 듯 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왕실은 성희주가 사저에 들어온 뒤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려 했고, 캐슬그룹은 성희주의 결혼이 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까 봐 조용히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희주는 그 흐름을 보며 분노보다 더 차가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세계는 늘 그랬거든요. 사람이 다치면 먼저 아파하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질지부터 계산하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성희주도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 이윤이 사고에 휘말렸고 이한대군은 선대의 죽음까지 떠올리며 점점 더 깊은 자책감에 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한대군은 성희주에게 일부러 차갑게 굴기 시작했는데요. 성희주가 자신과 가까워질수록 위험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희주는 그 마음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한대군이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라는 것을요. 그래서 성희주는 더 아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내는 것도 결국 혼자 남겨지는 일이었으니까요. 사저 안에서는 최상궁의 압박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최상궁은 성희주에게 왕실의 법도와 품위를 가르치겠다며 나섰지만 성희주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뜻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최상궁은 성희주를 왕실 사람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성희주가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성희주는 모욕적인 말에도 웃으며 버텼고 최상궁이 선을 넘는 순간 조용히 받아쳤습니다. 법도가 사람을 지키려고 있는 건지 사람을 무릎 꿇리려고 있는 건지부터 알고 싶네요. 그 한마디로 사저 분위기는 얼어붙었는데요. 이한대군은 그런 성희주를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성희주가 자신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을 위해 감정을 숨기고 살아남기 위해 계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본 성희주는 달랐습니다. 성희주는 계산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한대군은 그 점이 두려우면서도 끌렸습니다. 자신이 오래전 포기했던 용기를 성희주는 아직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정우는 사고 이후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왕실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졌고 왕실에서는 성희주와 캐슬그룹 쪽으로 화살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민정우는 나라의 혼란을 막아야 했고 동시에 성희주가 희생양이 되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우의 마음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성희주가 이한대군의 사저에 머무는 사실만으로도 민정우는 자신이 더 이상 성희주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민정우는 성희주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희주 씨가 먼저 칼을 잡아야 해요. 성희주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민정우는 늘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방식은 언제나 질서와 책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성희주는 이제 그런 보호가 고맙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선택을 대신 정해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희주는 민정우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 씨 방식으로 구해지면 나는 또 누군가의 빚이 돼요. 민정우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우는 성희주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성희주의 자유까지 인정하는 사랑인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희주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성희주가 이한대군에게 향하는 걸 막고 싶은 마음이 뒤섞이며 민정우의 표정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무렵 성희주는 비서실 사람들을 통해 사고, 차량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되어 있었고 마지막에는 캐슬그룹의 오래된 협력사로 이어졌습니다. 성희주는 아버지 성형국과 오빠 성태주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태주는 성희주가 이한대군과 결혼하면 캐슬그룹 후계 구도에서 자신이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성형국 역시 딸의 결혼을 단순한 사랑이나 선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희주에게 결혼은 늘 거래였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겁니다. 성희주는 성형국에게 직접 묻습니다. 아버지, 이 결혼이 그렇게 싫으셨어요? 제 목숨까지 걸 만큼요? 성형국은 딸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희주야, 네가 모르는 거래가 있어. 내 결혼은 내 선택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은 성희주의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렸습니다. 성희주는 평생 캐슬그룹의 딸로 살며 이용당하는 일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판을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 역시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짜놓은 판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성희주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왕실도 캐슬그룹도 민정우도 자신의 선택을 대신하게 두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윤희랑이 성희주를 따로 불러 오래된 기록 하나를 건네준 겁니다. 윤희랑은 완벽한 왕비답게 차분했지만 성희주를 바라보는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윤희랑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왕 이윤의 자리였고 이한대군과 성희주의 결혼은 이윤의 왕좌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윤희랑은 성희주를 무조건 내치기보다 시험하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윤희랑이 건넨 기록에는 선대의 죽음 전 왕실과 캐슬그룹 사이에 진행된 비밀 협약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실 재정 문제를 캐슬그룹이 지원하는 대신 캐슬그룹이 국가 핵심 사업에서 특혜를 받는 구조였죠. 그리고 그 협약을 마지막으로 검토한 사람이 바로 민정우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성희주는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정우가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감춘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우는 성희주가 기록을 봤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건 진실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그 말에 성희주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민정우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보다 진실보다 질서를 먼저 택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성희주는 물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죽어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 조용히 사라져야 했나요? 민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성희주에게 충분한 답이었습니다. 민정우는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상처를 덮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희주는 그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한대군 역시 선대의 죽음과 이번 사고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한대군은 형 선종의 죽음 이후 자유로운 척 살아왔지만 사실은 계속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고 왕실 싸움에도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이한대군을 왕위 계승의 불씨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한대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 자체가 어린 왕 이윤에게 위험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한대군은 성희주에게 결혼을 멈추자고 말합니다. 우리 결혼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성희주는 한참 동안 이한대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묻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도망치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한대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희주는 그 침묵을 보고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한대군이 자신을 싫어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밀어낸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성희주는 말했습니다. 지키고 싶으면 옆에 있어요. 뒤에서 밀어내지 말고. 그 말은 이한대군을 흔들었습니다. 이한대군은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기로 합니다. 성희주를 위험에서 빼내기 위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희주와 함께 위험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계약도 단순한 설렘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알면서도 선택하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성태주가 준비한 자료가 언론에 터집니다. 성희주가 캐슬그룹 불법 자금의 핵심 인물처럼 보이는 문서였고 이한대군과의 결혼이 왕실을 이용한 도피처라는 악의적인 프레임까지 씌워졌습니다. 캐슬그룹 주가는 흔들렸고 왕실 여론도 악화됐습니다. 최상궁과 왕실 원로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희주의 퇴출을 주장했습니다. 성희주는 순식간에 왕실과 재벌가를 동시에 흔드는 문제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성희주가 물러날 거라고 생각한 순간 성희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성희주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발언은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성희주를 오만하다고 비난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처음으로 성희주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랑은 그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성희주가 단순히 이한대군의 여자가 아니라 왕실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 왕 이윤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왕실은 즉시 외부 출입을 통제했고 윤희랑은 이윤의 상태를 숨기려 했습니다. 민정우는 이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성희주는 이윤이 쓰러지기 전 받은 선물 상자가 자신이 사저에 들어온 날 최상궁이 관리하던 물건과 같은 문양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하지만 성희주는 곧장 최상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보이는 범인은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성희주는 일부러 궁지에 몰린 척하기로 합니다. 왕실을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자신이 패배한 것처럼 모두를 속입니다. 이한대군은 그 계획을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혹시 성희주의 가짜 이별이 진짜 이별이 될까 봐 두려웠던 거죠. 민정우 역시 성희주의 계획을 눈치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성희주가 스스로 판을 짜도록 두기로 합니다. 성희주는 왕실을 떠나는 척하며 모두의 시선을 자신에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성희주의 비서실은 사고 차량과 어린 왕 이윤의 선물 상자를 연결하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증거 속 이름은 최상궁도 성태주도 윤희랑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죽었다고 알려진 선종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한대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감정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선종의 죽음이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음모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성희주는 이한대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누군가는 당신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윤도, 나도, 정우 씨도 전부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한대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다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희주는 이한대군이 무너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모두가 죽는다고 했죠. 그럼 내가 알아낼게요. 누가 그 말을 쓰게 만들었는지. 이제 성희주와 이한대군은 같은 편이 됩니다. 민정우는 질서가 아닌 진실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고 윤희랑은 어린 왕 이윤을 지키기 위해 성희주와 손을 잡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태주는 자신이 벌인 일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희주는 모두가 자신을 패배자로 보는 순간 가장 위험한 반격을 준비합니다. 성희주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속일 겁니다. 그 말과 함께 성희주는 왕실을 떠나는 여자가 아니라 왕실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 일부러 물러나는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됩니다.